안녕하십니까. 1편에서는 겨루기의 기본 기술을 다루었습니다. 지금부터 2편에서는 본격적으로 겨루기 기술, 특히 스텝, 발놀림에 의한 공격과 반격의 기본 방법 및 지도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 발차기 동작을 정확하게 표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방법이 이제 모두 끝났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겨루기 하기 위해서는 연결하는 발차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어차기라고 합니다. 같은 동작을, 똑같은 동작을 앞으로 연속 이어나가는 이어차기. 요 이어차기 동작은 몸통 돌려차기를 했으면 바로 몸통 돌려차기, 같은 형태의 동작을 바로 연결해 나가는 것을 이어차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 발차기를 정확하게 한 단순 돌려차기, 거기서 이제 바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이어차기라고 하죠. 그러면 이어차기 동작을 같은 동작으로 끝내놓고 다음에 이제 섞어차기, 여러 가지 발차기죠. 기본 발차기 7가지를 여러 가지 섞어가면서 돌려차고 뒤차고 또 찍어차고 돌려차고 뒤우려차고 하는 이런 동작을 저희 선수들과 함께 시범해 보이겠습니다. 그 연결 발차기, 그 이어 발차기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우리 지금 국가대표 최만영 선수가 시범을 보인 대로 그렇게 빠르게 스피드하게 발차기를 연결해서 나갔던 게 왜 저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요거에 우리 또 궁금증을 또 안 가져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최만영 선수가 일단 뒤에 중심과 중심의 이동이 전체 앞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잘못되는 그런 발차기 모션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무엇일까요? 내가 발차기를 할 때 차고 난 동작의 논발의 어떤 이 기저면이 넓으니까 거기서 다시 동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스피드 동작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가리켜야 우리 관원들이 동작이 연결이 잘 되고 빠른 스피드한 동작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거기에 이어차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겨루기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무릎 올리기입니다. 제자리에서 무릎을 올려주는 동작. 이것이 우리가 발차기 차고 나가는 동작의 반동작이죠. 이 무릎 올리기에 대한 동작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무릎 올리기, 또 제자리에서 무릎 2번 올리기, 제자리에서 빠르게 올려주기, 그 다음에 전진하면서 올려주기, 또 전진하면서 2번 올려주기, 또 전진하면서 한 발로 전진해서 다음 발 올려주기, 이런 동작을 우리가 선수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자리에서 무릎 올리기, 또 제자리에서 무릎 올려주는 동작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선수가 제자리에서 동작을 빠르게 피칭을 하죠. 이런 동작, 연결되는 동작이죠. 그것은 발을 빨리 차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다음에는 2번씩, 제자리에서 2번씩 올려주는 동작. 그래서 한 발이 공격을 하고 또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반동작이죠. 제자리에서 2번씩 올려주는 동작을 그대로 전진하면서 연결을 주는 거는 그것은 발차기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동작이죠. 이렇게 한 4가지가 제자리에서 숙달이 됐고 이제 전진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오른발, 왼발의 차기 동작이 빠르게 연결될 수 있게 나가는 동작이죠. 오른발, 왼발 무릎 올려주는 동작입니다. 자, 다음에는
한 발, 뒷발이 먼저 나가는 동작이 아니고 앞에 있는 발을 바꾸어서 앞으로 나가는 빠른 걸음 형태의 무릎 올리기 동작입니다. 기본 발치기 이렇게 끝났지? 네. 이제는 무릎 올리기를 할 거야. 무릎을 올릴 때 상체가 뒤로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전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고 무릎을 가슴 앞까지 올려준단 말이야. 그리고 놓고 빠르게 올려주고, 빠르게 올려주고. 준비! 무릎 올리기 시작! 하나! 둘! 왼발만 빠른 걸음 발 바꿔서 걸어가면서 올려주고, 걸어가면서 올려주고. 빠르게 해줘야 돼. 놓고 또 빨리 바꾸고 놓고 해서 빠르게 앞으로 뛰어나가듯이 빠른 동작으로. 준비!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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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어차기와 섞어차기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빠르게 연속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무릎 올리기 연습을 많이 했죠. 이 겨루기, 발차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무릎 올리기 반동작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무릎 올려주는 동작에서 발차기가 바로 연속되는 동작을 시범해 보겠습니다. 같은 동작이 연결되는 단순 이어차기 동작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밀어차기 이어차는 동작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찍어차기 동작입니다. 뒤차기, 이어차기 동작입니다. 실전에서 중요한 두 번 연결되는 돌려차기, 이어차기 동작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 연속 이어차는 동작에 이어서 얼굴 동작까지 이어주는 동작입니다. 다음에는 뒷발 주고 뒤차기, 이어주는 이어차기입니다. 다음에는 실제 겨루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돌려차고 다음 다른 동작으로 연결되는 섞어차기 동작을 보이겠습니다. 밀어차고 돌려차기, 가장 공격이 많이 사용되는 발차기입니다. 돌려차고 뒤차기 동작이죠. 계속 연결되는 동작입니다. 다음은 돌려차고 뒤우려차기 섞어차기 동작입니다. 몸통 돌려차기에 이어서 얼굴 찍어차기 공격 동작입니다. 두 동작 섞어차기 동작에 의해서 이번에는 세 동작까지 연결되는 섞어차기입니다. 찍어차고 돌려차고 뒤차기 연결되는 동작이죠. 다음에는 후려차기, 어려운 동작에 세 번 연결되는 동작이죠. 발 바꿔서 앞으려차고 돌려차고 뒤우려차기 동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어차기, 섞어차기, 물론 기본 발차기 중에서 가장 쉬운 동작만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이어차기, 섞어차기가 왜 우리 겨루기에서 가장 필요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공격적인 동작입니다. 상대성 경기이기 때문에, 상대성이기 때문에 겨루기 동작에서 공격 동작, 즉 단순한 한 번 차기보다는 이어 연결 주는 동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도할 때 이어차기와
섞어차기 동작을 많은 형태로 연구해서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리에서 가볍게 무릎만 갖고 몸에 힘을 빼고 가볍게 뛰어준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손 바꿔서.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겨루기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아주 기저면이 넓었죠. 넓은 상태에서 상대를 일격필살 한 번에 공격을 하기 위해서 큰 동작을 써갖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작이 넓었죠. 자세가.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들어오는 동작을 돌려차기, 걸어서 넘기는, 또 내지는 또 상대가 발 바꿔서 돌려찰 때 여기라도 다리라도 차갖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이런 동작이었습니다. 뒤로 그러면은 겨룬다, 싸운다, 상대가 들어오려고 그럴 때 내가 먼저 치는 동작, 아니면 상대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날 빨리 공격을 할 때 붙어서라도 상대의 공격을 피하는 법, 아니면 상대가 오른발로 옆구리를 찬다, 그럴 때 피해갖고 내가 상대를 공격하는 법, 아니면 길게 나한테 공격해 들어온다, 피하는 법, 아니면 정말 자신이 있다면 길게 들어올 때 난 이쪽으로 가도 사실 됩니다. 아니면 상대가 길게 나를 공격할 때 빠른 거는 길게 공격할 때 그냥 서 있어도 사실은 상대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희들이 처음에 겨루기 배울 때는 이 거리 조절 능력도 없었고 또 거리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냥 넓은 동작에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잡아갖고 걸어 넘기려고 하는, 내지는 또 그런 동작, 이걸 막고 돌아서 치려고 하는 이런 형태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저희들은 무엇을 개발해냈습니까? 태권도가 경기가 되면서 겨루기는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겨루기가 잘 할 수 있었던 거는 또 스피드하고 빨라지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발놀림입니다. 스텝. 많이 움직여주는 동작, 상대가 들어오는 것을 피하는 동작, 또 어느 발 상대가 뒤로 물러가면은 어떻게 만들어서 그 거리를 조절해서 그를 공격하는 동작, 그런 데에서 우리는 이 스텝의 개발이 굉장히 태권도 겨루기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겨루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이 발놀림, 스텝 동작이죠.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제자리에서 운영되는 발놀림, 앞으로 나가는 발놀림, 뒤로 빠지는 발놀림, 그리고 옆으로 나가는 발놀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갖고 일단 먼저 저희 선수들과 함께 제자리에서 운영되는 발놀림부터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리에서 운영되는 발놀림, 그 스텝 동작 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자, 이게 제자리에서 운영되는 그런 발놀림입니다. 또 품 바꿔 완전히 자세를 바꾸는 동작이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시의 문제점이 뭐냐, 그냥 발놀림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뛰게 됩니다. 그러면 발놀림의 기본이 뭐냐, 무릎의 이 관절의 요 유동만 갖고 하면 되죠. 요 움직임만 갖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전신의 힘을 빼고 그리고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절대 바닥에서 앞꿈치가 떴다 떨어졌다 하는 경우가 나오면은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굉장히 어색하고 힘이 들어가는데 뒤꿈치만 띄고 전신의 힘을 빼고 가볍게 움직여주는 동작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상체는 세우면 안 되겠죠. 원 자세를 바르게 잡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품 바꿔는 천천히 그냥 자세 바꾸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운영될 때 자세 바꿔서 하면은 자세를 바꿔서 그냥 운영되면 되는데, 품 바꿔는
상대 동작을 교란시킨다 생각을 합니다. 품을 바꿨다가 내가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니까 품 바꿔는 빨리 바꾸는데 절대 앞에 있는 발이 뒷발로 가거나 뒷발이 앞으로 갈 때 절대 앞발에 있는 자세보다 조금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그 자세 그대로 바꿔서 그대로 뛸 수 있게끔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리에서 운영되는 발놀림 2가지를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앞으로 나가는 발놀림을 6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뒷발 걸어 들어가, 뒤돌아 걸어 들어가, 앞발 들어주고, 뒷발 들어주고, 빠른 발, 빠른 걸음, 이렇게 6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제자리 발놀림. 뒷발 걸어 들어가. 하나, 둘, 셋. 지금 저희 선수들이 뒷발 걸어 들어가를 먼저 했죠. 앞으로 나가는 발놀림에. 뒷발 걸어 들어갈 이 발놀림에 이 스텝을 가장 조심하게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가 제자리에서 움직여주는 요 자기 자세만큼만 걸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넓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크거나 아니면 좁으면은 다음 동작을 연결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금 현재 뛰고 있는 거리, 그 거리에만 딱 들어가서 자기 원 자세를 또 그대로 바꿔서 잡아줄 수 있게끔만 지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뒤돌아 걸어 들어가. 하나, 둘, 셋. 뒤돌아 걸어 들어가. 아이들에게 뒤돌아 걸어 들어가 이 스텝을 가르치실 때도 또 가장 문제되는 게 무엇이냐. 제자리에서 많이 돌지 않았을 경우 아니면은 또 제자리에서 많이 돌았을 경우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하여튼 제일 우리 이 스텝 발놀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리에서 뛰던 그 자세가 이동이 되더라도 그대로 똑같은 자세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 들어가도 또 그대로 제자리, 뒤돌아 걸어 들어가도 그대로 가서 제자리에서 발로 공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앞발 들어주기와 뒷발 들어주기 발놀림을 보이겠습니다. 앞발 들어주기. 하나, 둘, 셋.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지도를 할 때 앞발 들어주기를 하면은 앞에 있는 발을 먼저 들어서 나가서 원 자세를 만들어야 될 텐데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두 발이 같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뒷발은 움직이지 말고 먼저 앞발을 들어라부터 먼저 가르칩시다. 앞발을 들어라. 그러면 이 두 번째 동작으로 들어서 나가는 동작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동시에 한번 들으면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하는 게 정확합니다. 앞발 들어주기. 하나, 둘, 셋. 뒷발 들어주기. 하나, 둘, 셋. 뒷발 들어주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뒷발 들어주기 하면 아이들은 우리가 보여주지 않고 지도하게 되면은 이렇게 높이 앞으로 이렇게 또 들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세에서 내가 들어주는 거리도 앞발 들어주는 것만큼의 높이만 이렇게 들어주고 다음 공격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게 지도법의 가장 중요합니다. 뒷발 들어주기. 하나, 둘, 셋. 다음에는 빠른 발 발놀림, 다음 빠른 걸음 발놀림 두 가지입니다. 빠른 발은 제자리에서 가볍게 나가는 이런 동작, 그 다음 빠른 걸음은 발을 바꿔서 완전히 나가는 동작. 이 동작을
저희 선수들이 시범해 보겠습니다. 빠른 발 하나, 둘, 셋, 원위치. 다음엔 빠른 걸음 하나, 둘, 셋. 자, 지금 이 빠른 발 스텝과 빠른 걸음 스텝에서 또 우리가 지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빠른 발 스텝이라고 할 때 발을 똑같습니다. 앞발 들어주기처럼 발을 높이 들지 말게 할 것. 이것은 뭐냐? 빠른 발 스텝은 그대로 빠른 발도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스텝의 반동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동작만 뒷발이 동시에 두 발이 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지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빠른 걸음에서는 뭘 주의해야 되겠느냐? 그냥 뒷발이 먼저 걸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발을 먼저 시동을 걸어주자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발을 약간 끌어오면서 뒷발이 들어가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요 빠른 발과 빠른 걸음에서 가장 지도시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특히 빠른 걸음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앞발을 빼주는데 지금 제 몸의 중심은 그대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지도할 때 앞발을 빼라 그러면 빼니까 몸의 중심이 뒤로 왔다 이 얘기입니다. 이 뒤로 왔다가 나가게 되면은 자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발을 차면은 발의 강도가 약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자리에서 앞발을 뺄 때 자세를 절대 흐트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나. 그렇게 하고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차고 떨어져서 원자세가 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리에서 운영되는 발놀림 2가지와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발놀림 6가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뒤로 나가는 발놀림 3가지와 옆으로 나가는 발놀림 1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제자리 발놀림 뒤로 빼기 하나, 둘, 셋. 먼저 뒤로 나가는 발놀림에서는 이제 제자리에서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가볍게 움직여 주다가 상대가 공격해 들어온다 생각해갖고 두 발이 동시에 뒤로 무르는 발놀림입니다. 다시 한번 보이겠습니다. 뒤로 빼기 동작은 같이 빠지는 동작입니다. 두 발이. 다음 앞발을 빼어주기는 제자리에서 앞에 있는 발을 완전히 뒤로 빼서 원자세를 만드는 동작입니다. 앞발 빼기 하나, 둘, 셋. 다음에 앞발을 짧게 빼기라는 거는 앞발 빼기의 반동작이죠. 근데 앞발 빼기 동작인데 앞발을 짧게 이렇게 빼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렇게 3가지로 일단 뒤로 나가는 발놀림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뒷발 옆으로 빼기는 제자리에서 뛰는 상태, 오른발, 뒷발만 가볍게 옆으로 빼어주면 됩니다. 상대가 길게 공격해 들어올 때 뒤로 빼어주지 말고 그대로 옆으로 빼어주는 발놀림입니다. 둘, 원위치, 자세 바꿔서 둘, 원위치. 앞으로 나가는 발놀림 6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두 발이 같이 앞으로 나가는 이런 발놀림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지금 두 발이 같이 앞으로 가는 이런 발놀림의 지도시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자기 원 자세를 잡은 동작에서 몸의 중심이 제자리 그냥 서 있으면 이런 식이 되겠죠. 또 아니면 몸의 중심이 뒤로 왔다. 앞으로 나가는데 몸은 뒤로 와 있으면 또 뭐 동작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렇다면은 자기 자세에서 보다도 자기 자세에서 앞으로 나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두 발이 같이 앞으로 나갈 때 몸의 중심을 앞으로 같이 쏠려줄 수 있게끔 지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뒷주먹으로 공격할 수도 있겠고 상대가 뒤로 빠져주면은 뒷발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나올 수 있게끔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볍게 뛰어. 지금까지 저희들은 발놀리며 스텝의 전체를 갖다가 제자리에서 운영되는 발놀림, 앞으로 나가는 발놀림, 뒤로 빠지는 발놀림, 옆으로 빠져주는 발놀림에서 네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 13가지의 발놀림 중을 오늘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앞으로도 전진하면서 할 것도 있고 뒤로 물러주기도 하고 둘이 마주보기도 하고 크게 왔다 갔다 이동시키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갔다가 다음 동작까지 2단계를 연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 선수들과 함께 훈련 과정, 연습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자리 발놀림 시작! 다음에는 품바꿔입니다. 품바꿔 할 때는 항상 기압을 힘있게 넣고 바꿀 수 있게끔 지도합시다.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음에는 앞으로 나가는 발놀림 7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발 걸어 들어가. 하나! 기압 힘있게 넣어야 돼요. 둘! 원위치. 뒤로 돌아 걸어 들어가. 둘! 하나! 원위치. 다음에는 앞발 들어주기. 하나! 둘! 원위치. 다음에는 뒷발 걸어 들어주기. 하나! 둘! 원위치. 다음에는 두 발 같이 앞걸음. 하나! 둘! 두 발 같이 앞걸음. 하나! 둘! 원위치. 다음에는 빠른 발. 하나! 둘! 원위치. 다음에는 마지막 공격인 빠른 걸음 발놀림입니다. 하나! 둘! 다음은 이제 앞으로 나가는 발놀림의 연습 과정을 보았죠. 이제는 이제 뒤로 빠져주는 그런 연습 과정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두 발 빠져주기, 제자리 발놀림. 하나! 둘! 셋! 왼발, 앞발 빼어주기. 하나! 둘! 셋! 앞발 짧게 빼어주기. 하나! 둘! 셋! 몸틀어 밑발등 발놀림. 하나!
옆으로 빼어주기, 옆놀림입니다. 하나, 원위치, 둘, 원위치, 자세 바꿔서 반대쪽, 하나, 원위치, 둘, 원위치, 바로. 둘, 빨리 바꿔주기 돼요. 셋, 넷, 앞으로 하나, 이렇게 뛰다가 앞으로 하나, 이렇게 앞으로 하나. 자, 셋, 똑같이 하는 거야. 셋 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까지는 저희 체육관에서 정면을 보고 앞으로 나가는 발놀림, 뒤로 빠지는 발놀림, 이런 훈련 과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둘이서 또 마주보고 훈련을 할 수 있겠죠. 같은 형식이지만 둘이 마주보고 똑같은 그런 발놀림을 서로 교대 연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자리 발놀림. 자세 바꿔서 품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뒷발 걸어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뒤로 돌아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앞발 들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뒷발 들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두 발 같이 앞걸음. 하나, 둘, 셋, 넷, 빠른 발 걸음. 하나, 둘, 셋, 넷, 빠른 걸음. 하나, 둘, 셋, 바로. 뒷발 두 발 빠져주기. 하나, 둘, 원위치. 빠른 발 걸음 줄 때 앞발 빼어주기. 하나, 둘, 원위치. 빠른 발 걸음 줄 때 앞발 짧게 빼어주기. 하나, 둘, 원위치. 뒷발 들어주기 할 때 몸틀어 빠져주기. 하나, 둘, 원위치. 빠른 걸음 들어올 때 옆으로 빼어주기. 둘, 한 번 더. 둘, 바로. 다음 연습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자리 서갖고 앞으로 뒤로 가볍게 전진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또 둘이 마주보면서 한 동작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체육관 끝에서 끝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하는 걸 두 가지 정도로 묶어서 한번 연습시키는 방법을 보여보겠습니다. 준비! 제자리 발놀림. 뒷발 걸어 들어가고 뒤돌아 걸어 들어가기. 하나, 앞발 들어 발놀림.
동작입니다. 자! 끝날 때는 기하복을 힘있게 넣어야 됩니다. 두 발 같이 앞걸음, 중에 뒷발 걸어 들어가까지 두 가지 동작. 제자리에 돌림. 하나! 기합 두 번 다 힘있게 넣어야 됩니다. 두 발 같이 앞걸음, 중에 뒷발 걸어 들어가까지 두 가지 동작. 제자리에 돌림. 하나! 기합 두 번 다 힘있게 넣어야 됩니다. 나! 빠른 걸음 걸어 들어가서 뒷발 걸어 들어가까지. 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부터 연습하는 방법은 앞으로 나가는 발놀림과 뒤로 빠지는 발놀림을 두 가지를 묶어서 공격, 반격 이런 연습을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셋! 넷! 둘! 셋! 넷! 넷! 다섯! 하나! 잘했어. 둘! 셋! 빨리 차야 돼. 늦어요. 셋! 지금까지 겨루기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발놀림, 스텝 동작을 저희들은 제자리에서 운영되는 발놀림 두 가지, 또 앞으로 나가는 발놀림 7가지, 또 뒤로 나가는 빠지는 그런 발놀림 3가지, 옆으로 빠지는 발놀림 1가지 해갖고 총 1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또 저희 선수들이 이 13가지의 동작을 하시는 걸 우리들은 모두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발놀림을 이용하여, 이 스텝을 이용하여 공격은 어떤 때 어떻게 하는 것을 지금부터 저희 선수와 함께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리에서 운영되는 발놀림,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는 동작입니다. 이것은 공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이런 어품에서는 상대의 몸통과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르게 그냥 공격할 때 쓰이는 그러한 제자리 발놀림이고요. 마찬가지겠죠. 그냥 또 뛰다가 다른 공격이다 하면 기본 발차기 중에 얼굴 돌려차기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겠고, 또 마찬가지 제자리에서 얼굴 찍어차기 같은 동작으로서 상대 얼굴을 공격해도 됩니다. 또 같은 자세에서 이런 자세에서 그대로 밀어차기 같은 동작을 써서 상대를 공격하는 동작도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어품인 자세에서 이러는데, 만약에 마품인 자세였을 때에는 몸 돌려서 뒤차기 공격 같은 것도 사용이 되죠. 또 어품인 경우에서는 제자리에서 바로 뒷주먹 공격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제자리 발놀림입니다. 제자리 스텝, 가볍게 움직이다가 제자리에서 운영되는 발놀림입니다. 거기서 뒷발로 공격하는 공격법. 하나, 원위치. 다음에는 때로 뒷발로 얼굴 찍어차기 공격입니다. 하나, 다음에는 뒷발로 밀어차기. 하나,
이렇게 엎음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먼저 공격을 할 수 있고요. 같은 품이었을 때 납품이죠. 스텝. 여기서는 바로 몸 돌려서 뒤차기로 공격이 가능하죠. 하나. 바로. 다음에는 제자리에서 운영되는 발놀림 중에서 품바꿔 동작이 되겠죠. 그거는 어떤 때 사용이 되느냐. 공격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몸통 돌려차기, 얼굴 돌려차기, 얼굴 찍어차기 이런 데 다 사용은 됩니다. 똑같이 제자리의 발놀림에서 하는 동작과 같이.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가 왼발이 뒤에 있을 때 저도 같은 납품을 잡았습니다. 뒷발로 공격을 하자니 그렇고 옆구리 쪽이 공격이 되니까 안 되겠고 그랬을 때는 이것을 앞에 있는 발을 뒤로 만들어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상대가 오른발을 들어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바꿔서 들었다 놓을 때 공격을 몸통으로도 해도 되고 얼굴 돌려차기를 해도 되고 또 찍어차기를 해도 되겠죠. 요럴 때 사용되는 발이고 아니면 내가 이런 상태에 있어서 뒷발로 등 쪽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앞쪽을 공격하는 게 나으니까 그대로 자세를 바꿔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데 쓰이는 발놀림입니다. 자, 우리 최만영 선수 품 바꿔서 원위치. 자, 두 번째는 얼굴 찍어차기 공격이 되겠습니다. 하나. 세 번째는 품 바꿨다 얼굴 돌려차기 공격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네, 지금 우리가 제자리에서 운영되는 제자리 발놀림과 품바꿔 발놀림에서 공격 발차기를 보았죠. 이외에도 제자리에서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다른 공격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발놀림 7가지를 지금부터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뒷발 걸어 들어가 발놀림입니다. 같은 자세 바꿔서 이렇게 마품을 잡았을 때에는 뒷발로 걸어 들어가면은 상대에게 오른발로 맞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쓰이는 발놀림이 아니고 상대와 제가 엎음이었을 때 자세 바꿔서 이런 엎음이었을 때 제가 차는 동작으로 들어갈 때 상대가 앞에 있는 발을 뒤로 뺐을 경우 자세를 바꿔주었을 때 그때 뒷발로 연결하기 위한 그러한 발놀림입니다. 하나, 그 다음 이렇게 바꿔서 내 동작을 줬을 때 그대로 공격할 수 있는 동작이 되겠죠. 또 이런 때도 사용이 되는데 같이 자세를 바꿔줘서 엎음을 만들었다 생각을 합시다. 이럴 때도 차는 듯 해갖고 나갔을 때 얘가 뒤로 빠져줬으면 똑같죠. 찍어차기를 차도 되고 또 얼굴 돌려차기를 차도 되겠죠. 뒷발을 걸어 들어갔을 때 청코나 선수가 앞발을 뺄 겁니다. 그때 바로 연결되는 공격. 하나! 얼굴 돌려차기. 하나! 이번에는 얼굴 찍어차기 동작입니다. 둘! 뒤로 돌아가 돌려차고 품 바꿔. 하나! 둘! 자, 다음에는 두 번째 뒤돌아 걸어 들어가 발놀림에 의한 공격법입니다. 앞에 선수가 왼발이 뒤에 있을 때 제가 오른발이 뒤에 있어서 돌아도 관계는 없겠지만 그러나 같은 자세 마품이었을 때 제가 왼발로 몸을 돌려 들어갔을 경우
상대가 뒤로 빠질 때 바로 연결되는 발차기입니다. 하나, 여기서 둘, 몸통 돌려차기. 이럴 때 연결을 주는 거죠. 요거는 몸통도 공격이 될 수 있겠지만 다시 얼굴로도 공격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상대가 오른발이 뒤에 있고 제가 왼발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품일 경우 뒤로 돌아주는데 상대가 왼발이 뒤로 빠져줄 경우가 나오죠. 이럴 때는 거리상 시간상도 정확하게 빠르게 하면은 공격할 수 있겠죠. 이것도 몸통과 얼굴 공격 두 가지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홍 선수가 뒤로 돌을 때 청 선수가 그대로 같이 빠질 겁니다. 돌려차기. 하나! 같은 자세에서 그대로 얼굴 돌려차기. 스텝. 하나! 하나! 똑같은 자세에서 얼굴 돌려차기. 스텝. 하나! 제자리 발놀림. 하나! 둘! 다음에는 두 발 같이 앞걸음입니다. 두 발을 동시에 앞으로 미끄러지듯이 줘갖고 상대가 뒤로 물르면은 공격하는 그런 기술이겠죠. 이 동작은 아까 앞에서 발을 들어줬을 때 상대가 받아차는 위험도보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왜? 두 발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가 찰 수 있는 거리를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가 어품인 관계, 상대가 왼발이 뒤에 있고 제가 오른발이 뒤에 있더라도 두 발 동시에 들어갈 때 상대가 돌려찬다. 그게 더 빠르지 않겠죠. 그래서 거리를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발놀림을 줘서 상대를 뒤로 물르게끔 해갖고 제가 공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돌려차기 해갖고 공격하는 방법 하나가 있겠죠. 다음에는 이렇게 마품일 경우, 서로가 오른발이 뒤에 있는 마품일 경우에 이럴 때는 아주 안전하겠습니다. 그대로 같이 줬는데 상대가 앞발을 뒤로 뺐을 때 이것은 뭐 아주 제가 공격하기 쉬운 그런 자세를 만드는 법이고요. 다음, 제가 그런 똑같은 발놀림을 주었는데 앞발을 뒤로 안 빼고 두 발이 같이 빠졌을 경우, 그럴 때 이럴 때는 또 오른발로 찰 수가 없겠죠. 등을 차기 때문에. 이럴 때는 뒤차기로 상대에게 공격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다음엔 제가 그렇게 줬는데 상대가 똑같은 방식으로 빠져서 몸통 돌려차기로 응수를 할 때, 그럴 때는 그것을 그대로 주먹으로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제자리 발놀림. 하나! 둘! 뒷주먹. 같은 동작에서 뒷주먹까지 공격. 하나! 둘! 다음에는 앞발 들어주고 공격 기술입니다. 같은 오른발이 뒤에 가 있는 마품이었을 때 앞발을 들어주는데 상대가 앞에 있는 발을 뒤로 빼어줄 때 그때 뒷발로 공격하면 되겠죠. 하나, 몸통 돌려차기. 여기서 그대로 또 똑같은 형태로 얼굴도 공격해도 됩니다. 똑같은 자세에서 앞발을 들어주는데 상대가 그대로 같이 빠질 때 여기서는 뒤차기 같은 걸로 공격을 연결해도 되겠죠. 다음, 앞발을 들어줬는데 상대가 뒤로 같이 빠졌다가 오른발로 공격이 들어올 때 주먹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 주먹으로 연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4가지 공격을
사용해도 되고 그 외에도 다른 기술발로 공격을 해도 되겠습니다. 앞발 들어주면은 상대가 왼발 뒤로 뺄 때 몸통 돌려차기 하나, 원위치 똑같은 동작입니다. 얼굴 돌려차기 둘. 이번에는 상대가 두 발이 같이 뒤로 빠질 때 뒤차기로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하나, 원위치. 이번에는 상대가 두 발이 뒤로 빠졌다 오른발로 옆구리를 공격할 때 주먹으로 대받아 질르기 하는 공격입니다. 뒷주먹치기 하나, 앞발 들어주고 돌려차기 하나, 둘, 앞발 들어주고 뒤차기 하나, 둘. 다음에는 뒷발 들어주고 다음 발 공격하는 그런 공격 기술입니다. 이런 자세에서 일단 뒷발을 들어주는데 상대가 뒤로 그대로 물렀을 때 그때는 놓고 거리가 맞으니까 뒷발로 공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태권도 겨루기 형태를 보면은 경기에서도 유독히 그렇죠. 뒷발을 들어주면은 상대가 왼 뒷발로 받아찰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동작은 충분히 지도를 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첫 번째 동작을 가리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런 어품이었을 때, 이럴 때에는 자신있게 뒷발을 차는 것처럼 들어주는데 상대가 왼발을 뺐죠. 이럴 때는 뭐 볼 것도 없이 몸통을 공격해도 되고 얼굴을 공격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어품에서 다시 왼발을 들어줬는데 앞발을 빼지 않고 뒷발이 빠졌을 때를 또 생각 안 할 수 없겠죠. 이럴 때는 들어주고 앞으로 공격은 안 되겠죠. 이럴 때에는 뒤차기로 상대를 몸돌려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품에서 뒷발을 들어주니까 앞발을 뺐다가 찬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단계로. 들어줬는데 뺐다가 찬다. 이렇게 앞주먹으로 걸어줘야 이거는 연결성뿐이 되지는 않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뒤차기로 들어주고 찰 때 뒤차기로 받으면은 공격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뒷발을 들어줬는데 상대가 뒤로 빠져서 그대로 오른발로 옆구리를 찬다. 그럴 때는 걸고 뒷주먹을 연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공격은 여러 가지로 변화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5가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뒷발 들어주고 돌려차고 품바꿔 하나, 둘, 뒷발 들어주고 뒤차기 품바꿔 하나, 둘, 다음은 빠른 걸음 발놀림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 빠른 걸음 발놀림은요, 상대가 뒤로 물를 거를 예상해서 바로 돌려차기하고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대로 내가 들어가려고 발을 바꿔 들어가려고 그러면 상대는 반사신경에 그냥 빠졌다 이 생각을 해서 그 거리를 맞춰서 돌려차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는 동작이죠. 이걸 조금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하나, 둘, 셋. 이럴 때 공격하는 발놀림의 기술이고요. 그런데 단 하나, 이 선수가 한 보 이상을 더 뒤로 앞발을 빼갖고 빠졌다. 하나, 둘, 셋. 차는 거리보다. 그래서 요 거리 나왔을 때 요걸 만들어 놓고 돌려차는 그런 발놀림이고요. 그런데 제가 찬 거를 완전하게 뒤로 빠져갖고 다시
대공격을 해왔다. 오른발로.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뒷주먹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동작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하나, 빠른 걸음 주었는데 상대가 왼발을 뒤로 뺐을 때 뒷발 돌려차기. 둘, 빠른 걸음을 줬는데 상대가 빠졌다가 돌려차기를 할 때 뒷주먹. 하나, 빠른 걸음 돌려차기. 하나, 둘, 빠른 걸음 주고 뒷발 돌려차기. 하나, 둘. 다음에는 빠른 발 눌림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많은 동작이 나가지 않고 한 2동작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내가 상대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뒤로 물르지 않고 그리고 다른 동작이 없을 때 갑자기 제자리에 그냥 서 있을 때 그때 쓰는 발놀림 발차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빠른 발 모션을 그대로 발차기로 연결하면은 공격이 바로 된 그런 간단한 발놀림 공격 기술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만약에 앞에 있는 발이 뒤로 뺐다. 그랬을 때는 그 차는 발 놀림을 주고 이 상대를 앞에 있는 발 뒤로 빼게끔 만들어서 뒷발로 공격하는 기술을 걸 수 있겠죠. 하나 해서 놓고 요 거리가 맞으니까 뒷발로 공격할 수 있는 기술. 마찬가지 그대로 또 얼굴도 공격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빠른 발 놀림을 줬는데 상대가 그대로 빠졌다. 그럼 똑같이 뒤차기로 몸을 돌려 공격하면 되겠죠. 하나 그대로 빠졌다. 뒤차기로 공격하는 기술. 이렇게 간단하게 한 4개로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빠른 발 놀림에 의한 그냥 돌려차기 공격입니다. 하나. 그런데 빠른 발 놀림을 줬는데 상대가 앞발을 뒤로 뺐다. 2번째 동작이죠. 둘. 다음엔 얼굴 공격이 되겠죠. 하나. 그런데 빠른 발 놀림을 줬는데 그대로 뒤로 빠졌다. 뒤차기 공격이죠. 하나. 지금까지 발놀림을 이용한 8가지 기본 공격 기술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뒤로 빠지는 발놀림을 이용하는 기본 반격법 4가지와 옆으로 빠지는 옆놀림에 의한 반격법 1가지, 그리고 제자리에서 운영되는 몸을 돌려서 반격하는 법과 제자리에서 운영되는 발놀림에 의한 상대의 주먹으로 반격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